자전거, 골프가방,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집 앞 복도에 내어놓은 네가 치우라고 하면 예 하고 치울 줄 알았냐? 끝까지 안 치울 거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전투에 임하려고 해서 어이가 없었지만 살짝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임대 아파트에 이사 왔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고요. 층마다 이렇게 복도를 따라 집들이 쭉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통로인 복도에 자전거, 골프가방,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집 앞 복도에 내어놓은 겁니다. 저는 마트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오면 혼술에 싫어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기 좁아서 이렇게 됩니다. 복도는 유일한 통로이며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이라 치워달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말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도에다가 그 자전거하고 골프백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앞에다 내놔가지고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말하면 또 괜히 싸움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대신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치우지 않고 버팁니다. 이후로도 관리사무실에 수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자주 전화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에 골프 가방만 버렸습니다. 가장 걸리적거리는 것은 자전거이며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가 가장 역겨웠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보니 옥내 소화전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하얀 배관 가장 아래쪽에 자전거를 잠궈 놓은 것이 보입니다. 옥내 소화전을 가리면 소방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렸을 때 건축 설비 설계까지 했는데 이걸 왜 못 봤을까요? 아마도 짜증나니까 쳐다보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고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아침에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전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골프채하고 골프채하고. 예. 보니까 몰랐었는데요. 네. 예, 그 자전거로 소화전 문을 아예 가렸더라고요. 문이 안 열려요. 예.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저희가 안 내면 다 그래서 붙여놓은 건데 좀 하시라고. 뭐 전화 드려야죠 다시. 골프채는 갖다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때. 그거는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럼 버리셨다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요즘에 내놓고 아직 악취까지 더해졌어요. 다시 한번 근데 전화 드려야죠. 예. 그냥 전화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와서 보세요. 그 저기 소화전을 가리고 있어요. 불나면 끝장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저희 직원들이 검침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희 양수경도 가리고 예, 그러니까. 소화전도 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해서 저기 해결이 안 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작위로 돌아다니면 과태료 300만 원 나온다고 저희가 안 내면 다 붙여놨거든요. 예. 전화드려서 안 내고요. 예, 그거 뭐 일주일에 내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까지 소화전을 가려서 치우라고 했는데도 안 치우면 제가 소방서에 신고를 할게요. 오늘만 기다려보고요. 예.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 더 기다려보고 다음날 아침에도 안 치워져 있으면 직접 가서 전투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소화전을 가리고 있던 자전거만 우리 집과 자기네 집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배관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쳐들어가려 하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편지를 써서 줘보고 나서도 안 치우면 깽판 치자 라고 계획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못 볼 수도 있어서 직접 전달해줬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자전거를 이동해도 사진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화전 앞 물건을 치워도 신고가 가능한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최소 저희가 이사온 2020년 9월 25일 이후로는 쭉 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화재가 있었다면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해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니까요. 소방시설법 제53조에 의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방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면 요즘은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8일까지 복도에 있는 모든 것을 치우지 않으면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분란을 조성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주로 다니는 동선에 자전거가 있어서 가끔 손잡이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손수레를 끌고 올 때는 정말 힘겹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 앞에 자전거를 두는 것은 더욱 이웃 간의 예의가 아니죠. 자전거를 저희 집 쪽으로 이동했을 때 얘기죠. 자전거를 1층 보관소에 두기 싫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고 동선이 아닌 엘리베이터 앞 복도의 한쪽이나 계단실 난간에 잠궈두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거의 최상층이라 계단실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는 집 안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집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냄새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악취를 맡아야 하나요? 재활용 쓰레기를 정 밖에 두고 싶다면 LH에 얘기해서 끝세대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좋은 성격이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하여 서신으로 드립니다. 누구나 다 지키는 기본적인 이웃 간의 예의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고요. 복도에 아무것도 없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치웠나 하고 나가보니 이렇게 싹 치웠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이 무섭긴 했나 봅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 간의 당연한 에티켓이죠. 집안에 자리 차지하는 게 싫어서 재활용 쓰레기를 내다 놓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니까 밖에 내다 놓으면 이웃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텐데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실 통해서 치우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오기가 발동했을 겁니다. 네가 치우라고 하면 예 하고 치울 줄 알았냐? 끝까지 안 치울 거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